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윤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네. 블록버스터를 준비해왔습니다. 오, 대작인가요? 초대작입니다. 네. 블록버스터 최근에 뭐 보신 거 있으세요? 귀향입니다. 귀향. 그것도 블록버스터로. 네. 그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폭탄 이름이래요, 이게. 그래서 엄청 센 폭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어떤 영화계의 어떤 폭탄 같은 영화 이걸 블록버스터라 부르게 됐대요. 네. 근데 제가 뜬금없이 블록버스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블록버스터 작전이라는 게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아시죠? 네. 소니 픽처스 내부 자료가 몽땅 털려가지고 뭐 회사 기밀들 이런 게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심지어는 미공개 영화들까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소니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전대미문의 초대형 해킹 사건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고 미국에서 결론 짓고 제재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2014년 말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그동안 이걸 조사해온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블록버스터 작전이에요. 네. 영어로 오퍼레이션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보안 분석 회사 노베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에 그다음에 미국 최대 보안 업체인 시멘텍, 러시아 최고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 이런 한 10개 이상의 보안 업체와 기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블록버스터 작전이라는 팀을 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년 이상 소니 해킹 사건을 조사를 했답니다.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 2월 24일 날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자, 일단 소니 해킹 사건의 범인은 라자로 그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라자로 그룹의 배후에 북한이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일단 이 라자로 그룹은 2009년부터 최소 2009년부터는 활동을 시작한 그런 해커 집단이고 대형 사이버 공격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감행한 해커 집단이다. 뭐 중국, 인도, 일본, 대만 등도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과연 라자로 그룹 배후에 북한이 있느냐? 라자로 그룹이 워낙 강력한 해킹 그룹이라서 뒤에 배후에 국가적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까지는 하는데 이게 북한인지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대부분 이제 그 국내에서 있었던 대규모 해킹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요. 네. 뭐 이 사건도 라자로 그룹이 했고 저 사건도 라자로 그룹이 했고 그래서 쭉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데 결국 그런데 북한이 관련됐다라는 증거는 못 찾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짓고 제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더 이상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그 시만텍이라는 회사가 아까 블록버스터 오퍼레이션에 저기 같이 합류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또 별도로 이 조사를 해왔대요. 얘네들은 더 오랫동안 그동안 조사를 해왔던 거고 이 시만텍이 원래 미국에선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얘네들이 이틀 뒤인 2월 26일 날 라자로 그룹 추적 결과를 따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북한과의 연계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린 거죠. 이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하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못 찾아버린 거예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북한을 걸고 넘어진. 대북 제재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죠, 그때. 정부가. 이거는 뭐, 안 되죠. 뭐, 증거가 있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용의자를 지목해놓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드네요. 영화들을 지목한 다음에, 너가 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증거는 없고, 이제 조사해볼게. 체포를 할 수 없으니 자백도 못 받고. 이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게, 그 2014년 12월 1일에 보안 전문 매체 CSO에서 그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자처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GOP라고 평화의 수호자, 뭐 이런 의미의 해킹 팀이 있거든요. 이 해킹 팀 회원 한 명을 인터뷰를 했대요. 참 신기한데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은 돈 때문에 이 해킹을 한 건데 뜬금없이 뭐 북한의 뭐 소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인터뷰를 했었고 용의자가 자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보안업체 노즈 코퍼레이션 회사에서도 북한 소행설의 근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소니의 전현직 직원들이 범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지목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 8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 전문가단이 3차례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증거 없이 특정 국가를 해킹 가해자로 지목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이제 든 게 이 소키 해킹 사건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런 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또 대북 제재는 하셨네요. 유엔에서. 네. 그러게 그건 뭐 인공위성 확실히 북한이 한 거니까요. 네. 정말 못 말려. 하여튼 뭐 정말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오셨네요. 왜 국내에서 이게 안 터지는 거죠? 국내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이 보도가 정말 재밌는 게 국내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했냐면요. 과거 뭐 디도스 디도스 사건이나 이런 것과 같은 사람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했다. 그리고 과거 해킹들은 국내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도 북한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다 했더라고요. 똑같은 보고서를 가지고도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정말 이건데 외국 보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외국 보도 수준인 것 같은데. 참. 헬조선 기레기라는 곳에 문의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블록버스터는 잘 봤고요. 이 블록버스터가 아직 터지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NK투데이가 조금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이 되어 이게 빵 한번 터졌으면 좋겠네요. 네, 진행자 임택님이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